네, 안녕하십니까. A 플러스 학점을 위한 대학 글쓰기 심화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필수적이고 여러분이 알았을 때 훨씬 더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 활용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부가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익숙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이 프로그램 스킬 같은 경우엔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문서를 작성한다라는 전제하에 이걸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선 프로그램의 숙련도를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그램의 숙련도는 얼만큼 내가 익숙하게 많이 해보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끔 수업을 들어가다 보면 어떤 학생들은 뭐 한글이나 워드나 파워포인트나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아예 깔려있지도 않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지금 그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안 다루게 되면, 못 다루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무언가 과제를 할 때 부담이 늘 수밖에 없고 하나하나 하는데도 시간적인 측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그 꿀팁, 알았을 때, 숙련됐을 때 훨씬 더 빠르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죠. 첫 번째는 과제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들. 이건 전공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그냥 글쓰기 과제에서 혹은 그런 과제 제출에서 많이 쓰여지는 세 가지 프로그램입니다. 아시죠? 한글과 워드와 파워포인트입니다. 자, 이걸 편집 도구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도구로서, 프로그램으로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 뭔가요? 이 도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의미가 있는가? 쉽게 얘기하면 보기 좋게, 잘 보이게 이 도구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구를 사용해서 만든 결과물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잘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기가 좋아야 됩니다. 이 좀 얘기가 달라요, 여러분. 보기 좋다라는 것과 잘 보인다라는 건 의미가 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편집과 관련돼 있는데요. 보기 좋다라는 건 전체적으로 이 흐름이나 내용을 봤을 때 잘 구성이 잘 돼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문장과 문단 혹은 이런 측면에서 양을 말했듯이 이 측면에서 보기 좋다, 전체적으로 보기 좋다가 바로 이 의미고요. 잘 보인다는 건 내용을 읽었을 때 이해가 잘 쉽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이걸 한번 직접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소서에 대해서 했으니까 자소서 내용을 갖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우선 여러분 편집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칸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한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우선 읽기도 싫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과제를 내셨을 때 문단이 이렇게 돼 있고 줄간격이나 이런 내용이 이렇게 돼 있으면 첫 번째 읽기도 싫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요것과 이걸 한번 구분해 볼까요? 자, 이것과 요것. 지금 제가 여백 설정이라고 해놨어요. 지금 위아래 여백을 어느 정도 주는 것만으로도 이 어느 정도 주는 것만으로서 가독성이라든가 전체 보기가 좋은 게 차이가 있죠, 여러분. 자, 보시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각 여백의 단계. 그 여백을 무조건 많다라고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보기 좋은 걸 여러분이 설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1단계가 여백 설정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문단에 대한 구분입니다. 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단을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자, 문장을 띄어쓰기를 했고 문단을 바꿨습니다. 그럼 뭐가 이해가 갑니까? 내용이 다르다. 이 내용의 주제는 이거다라는 게 이해가 가죠.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글을 쓸 때 이렇게 많이 글을 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문단으로 그냥 내가 흘러가듯이 글을 써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편집이 되어 있는지 판단이 안 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줄 띄어쓰기라든가 혹은 문단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게 사람들의 가독성이라든가 내용을 구분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편집에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세 번째 단계는 바로 폰트에 대한 설정입니다. 살짝 볼까요, 여러분?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요체가 있고 요체가 있습니다. 이 명조체가 있고 고딕체가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주는 글자 폰트가 주는 느낌도 다릅니다. 자,
보고서 같은 경우에 아니면 뭐 궁서체가 될 수도 있고 뭐 명조체, 신명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구되는 양식이 있다면 그 폰트로 쓰는 게 맞습니다만 내가 쓰는 글의 목적이나 혹은 분위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전에 제가 프리젠테이션 수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개괄식 형태의 정리, 요약된 건 무조건 고딕체입니다. 반면에 글을 쓰거나 인용체 같은 경우에는 명조체를 많이 씁니다. 이건 궁서인 것 같은데요. 자, 명조체를 많이 쓰니까 그 측면에서 가장 보기 좋고 읽기 좋고 가독성 좋은 형태의 폰트를 설정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건 제가 궁서체라고 해요. 요게 이제 명조체죠. 명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읽기에 좋은 글. 자, 세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딕체고요. 궁서체고요. 자, 이게 명조체입니다. 굵기나 읽기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걸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글자 크기라든가 폰트 사이즈, 폰트의 종류라는 게 가독성, 읽기 얼만큼 좋은가까지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이제 띄어쓰기를 왜? 잠깐만요. 여기서 다시 할게요. 자, 세 번째는 바로 띄어쓰기에 대한 측면입니다. 이 띄어쓰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문단 구분을 했을 때 줄을 띈다, 뭐 약간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단락을 구분한다도 분명히 있지만 아예 그걸 별개의 내용이나 다른 내용을 했을 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약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소서 쓸 때 한 1000자로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요.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무조건 내용 전체가 일관되게 1000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안 그러셔도 돼요. 500자짜리 2개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근데 그렇게 나눌 때는 별개의 내용을 각각에 맞춰서 쓸 때는 어떻게 줄을 띄면서 문단 자체를 아예 구분해버리는 방법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이제 문장 수정인데요. 이 측면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나 문장 수정에서 다뤘던 부분이니까 이 네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온다라고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문장을 쓸 때 여백 설정, 그 다음에 문단에 대한 구분, 우선 쓴 다음에 문단에 대한 구분, 폰트에 대한 설정, 그 다음에 문장에 대한 수정, 이 측면으로서 편집 도구를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걸 들어보셨으면 여러분, 편집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구나. 단순히 보고서나 어떠한 문서를 작성한다는 게 그냥 글을 쓴다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소통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편집의 중요성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편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 자, 이건 한글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문서 혹은 보고서가 한글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걸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다 이건 알고 계시나요? 컨트롤 C, 컨트롤 V는 다 알고 계시나요? 이게 알고 있으면 되게 빨리 할 수 있는 스킬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걸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 복사하기 붙여넣기, 복사하기,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거는 어떤 한글에서 그 영역대를 설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라면 똑같은 내용이 붙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일일이 다 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주 마지막에 하셔야 될 게 바로 이 맞춤법 검사. 한글 문서 같은 경우에 문서를 다 얘기를 하신 다음에 다 정리를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에서 맞춤법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오탈자를 검사하는데 매우 용이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용지 편집입니다. 왜냐하면 이 용지 편집 같은 경우에는 A4 사이즈, A3 사이즈 각각의 용지의 사이즈와 여백이라든가 그 전반적인 측면을 가로나 세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그냥 F7을 누르면 바로 해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메뉴에 올라가셔서 하나하나 클릭하시는 것도 한번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바로 이제 창이 뜨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여러분이 활용하시기에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 측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설명은 예시로서 조금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좀 좋은 게 요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줄 간격, 글자 간격. 가끔 영문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이 띄어쓰기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제 좌우 정렬을 하다 보면 어떤 건 좀 글자가 넓혀져 있고 어떤 건 좁혀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각 영역을 설정하신 다음에 여기 이 버튼 3개를 동시에 눌러주면서 약간씩 미묘하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거의 띄지 않을 정도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글자 간격 늘리기나 케이스에 따라 줄 간격 늘리기는 꽤나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줄 간격 늘리기는 어디서 많이 쓰시냐면요. 본문이 있고 아까 그 각주 같은 경우에 줄 간격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에선 줄 간격이 조금 여백 200% 되는 여유가 있어야 잘 보인다고 하면 각주는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자리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줄 간격을 고개에선 좀 줄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형태로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게 글자 모양 편집, 여기 아까 각주, 그 다음에 특수 문자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각주 같은 경우에는 이 NN이 뭐냐면요, 컨트롤 한 다음에 NN을 빠르게 2번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N 버튼 2개가 아니라 NN을 딱 누르면 그 버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옆에 1이 뜨면서 각주를 쓸 수 있는 칸이 딱 생깁니다. 그러니까 각주 설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측면을 해주시면 되고, 글자 모양 같은 경우에는 글자들 사이에 내가 바꾸고 싶은 글자들을 클릭하신 다음에 체크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 글자의 폰트라든가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조정할 수 있는 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수 문자 같은 경우에는 샵이라든가 로마자라든가 동그란 이제 모형 형태 기호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특수 문자 단축키니까 이걸 좀 활용해 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문서 편집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문서 스킬 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에 대한 그 툴을 중에서도 여러분이 과제에서 작성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예시로서 동영상으로서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빠른 문서 작성 방법은 뭐냐면요, 머릿말과 꼬릿말입니다. 이 머릿말과 꼬릿말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과제 같은 거 했을 때 과제명 혹은 수업명 같은 경우에 머릿말에 넣는 경우가 많고요. 쪽번호라든가 실제 여러분이 쓰고 싶은 로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꼬릿말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맨 위에와 맨 밑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그 자리,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제명 혹은 수업명 혹은 쪽번호 같은 경우에 반복해서 내가 굳이 처음에 한 번만 설정을 해 놓으면 나머지 모든 장에 포함되게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건 이 머릿말과 꼬릿말을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가, 순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순서는 위에 메뉴를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단축키도 있지만 우선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 메뉴에서 다루는 방법을 봤을 때 첫 번째는 쪽으로 가시고요. 이 쪽 라인에서 머릿말, 꼬릿말, 그 다음에 위치 선택, 만들기, 내용 입력, 설정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영상 같은 경우에 보시면 첫 번째로 머릿말, 꼬릿말 입력 방법으로서 자, 쪽으로 갑니다. 쪽으로 가면 머릿말, 꼬릿말이 있죠.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머릿말을 할지 꼬릿말을 할지 양쪽으로 할지 짝수쪽으로 할지 어떤 내용을 할지가 설정이 됩니다. 만들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머릿말을 체크했기 때문에 머릿말에 내용을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대학 글쓰기 수업이라는 과제명, 그러니까 수업명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닫기를 하면 대학 글쓰기가 이제 머릿말로서 안정적으로 나오게 있게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해보죠. 이제는 그럼 다시 머릿말, 꼬릿말로 가서 꼬릿말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꼬릿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들기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하단부에 꼬릿말이 나와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여기도 동일하게 최선을 다하자, 뭐 로고라든가 아니면 쪽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수업이라고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라인으로 줄을 맞췄고요. 하게 되면 하단부에 여기 보시면 나오시겠지만 하단부에 머릿말과 꼬릿말이 같이 드러나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머릿말과 꼬릿말을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보다 빠른 효과적인 문서 작성을 위해서 꿀팁으로 드리는 두 번째, 스타일 복사입니다. 우리가 늘 한 장소에서만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과제를 할 때도 뭐 내 노트북에서 할 때도 있고 컴퓨터실에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 수업 중에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스타일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폰트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어떠한 내용의 스타일, 이 스타일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폰트의 종류, 사이즈, 줄 간격, 아니면 문자 간격 이런 걸 다 포함하는 문서의 그 문단에서 나타나는 스타일을 그 전체적인 걸 스타일이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측면을 어떤 식으로 복사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보통 많이 하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하나 설정한 다음에 전체 클릭을 해서 이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본문만 바꾸거나 하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표시를 내가 원하는 지금 여기 있는 고딕체의 문장에 대한 복사를 하고 싶습니다. 스타일을 복사하고 싶습니다. 클릭을 하셔서 Alt C를 눌렀더니 글자 모양, 문단 모양,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둘 다 복사가 나옵니다. 세 번째 거로 가보죠.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될 문장에 대해서 영역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Alt C. 자, 위와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문장으로 됐습니다. 한 번 더 해보죠. 위에 있는 스타일 복사 방법에 대해서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이건 글자 크기와 색깔이 다르죠. 또 Alt C. 어떻게 변했습니까? 파란색 글자로 바뀌었고요. 줄 간격이 넓어졌고요. 글자가 커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의 스타일을 설정한 다음에 이 스타일대로 전체 통일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스타일 복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편집 도구의 중요성을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앞으로 최종적으로 뭘 하셔야 되냐? 보기 좋고 눈으로도 보기 좋고 잘 이해되는, 잘 보이는 글로 편집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적절한 여백을 설정하고 최적의 폰트, 내가 의도한 잘 보이는 최적의 폰트를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효율적이고 빠른 문서 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축키,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간격, 글자 간격 아니면 특수 문자 같은 익숙한 단축키를 사용하자라는 게 습득을, 숙련도를 올려야 되는 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얼만큼 많이 해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숙련도를 기르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8회차에 걸쳐서 글쓰기, 대학 글쓰기의 기초와 심화편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쉽지 않고 어려우셨겠지만 하나하나씩 따라 하시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다 효과적인 과제 작성을 위하여 A+의 학점을 위하여 사회에 나가서 소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최현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